자,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일단은 뭐 1월부터 해서도 쭉 그 매수세인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또 조정이 좀 깊어져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문자 기준에 이제 33,300원 1월 24일 날 33,300원, 또 3월 18일 날 34,900원, 그리고 뭐 3월 18일 뭐 그때 문자 좀 많이 나갔네요. 34,900원, 35,400원, 뭐 36,000원. 24일 기준에서도 38,000원 뭐 그때부터 나간 문자들이 쭉 있네요. 일단은 어찌됐든 그 4만 이번에 42,550원 찍고 재차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돌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수급이 똑같아요. 출회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유입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HLB 생명과학의 기준,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HLB 생명과학 뭐 공격적으로 20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증자 소식과 함께 다 쏟아져 나갔다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왔다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은 그 3월 22일자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어찌됐든 저평가 상태의 기준의 종목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기존의 지속적인 설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에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을 좀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AI 관련된 내용이죠. 계속 AI, 그렇게 해서 뭐 그 AI 기준이 애플과 MS사의 시가총액 순위를 바꿀 정도의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엔비디아발 오일머니 쪽에서의 뭐 러브콜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23년 8월 16일 날 올려놔드리는 화면인데, 실질적으로는 23년도 5월 말 우리 포트폴리오에 또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미 그 당시에 뭐 43,300원까지, 그러니까 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포착이 돼서 수익 범위들을 계속 확장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주력 포트폴리오의 5% 비중으로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1조 미만짜리를 그렇게 넣어놓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 그 당시 기준에서는 넣어놨죠. 넣어놔서 일단은 어찌됐건 뭐 1조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렸을 때 넣어놓은 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수익 범위를 굉장히 좀 극대화를 했었고, 그 포트폴리오 내용이 1월달 아마 PPT에 있을 것 같은데, 1월 PPT에서도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1월달에 방송 가지고 나온 게 1월 24일, 1월 24일경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 그것도 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이제 손바뀜이 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래는 없어요. 거래는 없고 계속 신한 쪽에서 최근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조금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형성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물량을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골드만삭스에서 좀 받아간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계에서 주로 좀 많이 받아간 그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도 프로그램 쪽에서 9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28,000주 매도, 여전히 매도는 매도입니다. 그런데 거래는 계속해서 그 38,000원 전후에서 평균 단가 38,000원에서 지금 계속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윗방향의 그 매도 물량을 좀 시원하게 잡아서 뚫고 올라가주는 그 흐름이 좀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그러진 못하고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 손바뀜만 계속 나와 있습니다. 큰 물량이 뭐 던져지거나 또 그런 흐름도 일단 아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 뭐 작년 기준에서 이슈 불거져 있을 때부터 HBM뿐만 아니라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PCB 업체죠. 그래서 삼성 전기, 이스페타시스. 근데 전기는 사실 그렇게 가볍지 못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움을. 그러니까 MLB라고 해서 이제 고마진 제품, 고다층으로 이제 메인보드 기판을 쌓아 올린 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예나 오늘 변동률이 좀 확장돼 있는 뭐 한미반도체 고점 찍고 3%나 밀려 있어서 좀 아쉬운 기준이긴 합니다만, 예나 뭐 한미반도체나 저평가 상태의 기준은 일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때 이제 그 변동성의 기준 그것을 놓고 이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누적 수급이 들어와서 3만 원 초반에서부터 42,550원까지 찍고 난 다음에 또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수급이 꼬이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 보는 거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장성에 대해서 저평가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그래서 꾸준하게 보고서들이 나오고 목표 주가가 5만 원, 5만 5천 원까지 저평가도 아닌데 성장성의 기준에 수주 받아오는 거, 그다음에 성장주들의 그 흐름,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크게 뭐 상향시켜 놓는 그런 기준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일단은 누적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눌림목에 있어서 매물이 공격적으로 뭐 튀어나와서 미끄러지는 흐름은 일단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금요일의 기준에서 이제 이번 주에 주간 단위니까 만약에 이제 늦어지면 이제 다음 달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슈 슈팅이 나오는 기준을 주봉에서 잡아줄 거냐 아니면 뭐 월봉에서 잡아줄 거냐 뭐 그 정도 기준을 좀 놓고 본 부분인데, 주봉 기준의 갭 상승을 살짝 나타내주고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그 다음 달 기준이 되겠죠. 꼬리 감싸 놓고 다음 달 기준에 좀 움직여주면. 그래서 주봉 기준은 오늘 기준의 갭 상승에 거래 좀 터져주는 흐름을 기대했는데, 엔비디아도 뭐 3% 강세에서 뭐 하이닉스 개장초 강세를 띌 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뭐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되눌려 버리고, 그게 이제 뭐 수급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매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집이라기보다 뭐 굉장히 공격적인 수급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월요일 장이어서 뭐 미국 장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건지,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한 번 더 보고 움직임이 나올런지, 하여간에 아쉽게도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쭉 치고 올라갔던 부분이 좀 주춤거리게 됐고, 이스페타시스도 뭐 자체적인 강세 흐름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뭐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주 월봉 기준에서 그럼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 계속 뭐 정체 상태에서의 수급 흐름, 그러니까 재차 이제 신한에서 뭐 주구장창 매도를 하면서 밑으로 집어던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일단 어찌됐든 매수도 제한적이지만은 매도도 집어던지는 물량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뭐 위의 매도 물량을 오후장이 됐든 장 마감이 됐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됐든 그 물량을 뭐 소진시키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한 번에도 막 10만 주씩 매도나 매수가 10만 주, 20만 주씩 들어오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매도나 매수가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오늘의 흐름하고 비교를 한다면 한미반도체는 거래가 터져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30만 주 정도까지 들어왔다가 7만 주 나오면서 고점 대비 3.5까지 밀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여기서 대사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강도 있게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수베타시스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서 뭐 말 그대로 이수베타시스를 거래도 없는데 막연히 지금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야 이거 대박 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은. 다만 이제 추세 매매에 있어서는 5% 지금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비중을 채우실 수 있는 위치로. 거래가 터져서 위쪽에 그림이 나오면 그때 이제 뭐 따라붙는 기준을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조금 뭐 미리 들어가 계신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도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정도의 수급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그 차트 부분을 조금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원체 거래가 오늘은 뭐 제한적인 거래여서 지난주 초반 이후에 거래가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뭐 크게 의미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기준은. 일본 뭐 마감 이후에 자른다고 치고 월봉 기준하고 주봉도 마감에 잘라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 월봉, 주봉 상황에 따라서 뭐 일봉도 자르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봉도 거래가 없어서 의미는 없어요. 자 일단은 월봉부터 자르겠습니다. 월봉의 기준에 잘라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VVIP 방에도. 굉장히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치는 하여간에 뭐 어이구 한미반도체가 98,000원도 이탈시켜버려요. 좀 짜증스럽게. 일단은 그 비중 적으신 분들은 충분히 편입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그랬어요. 수급이 뭐 그렇게까지 꼬여져 있는 흐름도 아니고 일단은. 자 이수베타시스의 월봉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월봉의 거래 대금이 충분히 실려 있다. 거래량은 뭐 5매매, 20매매를 넘겼고 어찌 보면 거래량이 좀 둔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주간 단위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3년도 1월 이후로 놓고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 말 그래서 6월부터로 설정을 하고 저 들어올린 그 흐름 그 흐름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왔었죠. 그리고 지금 위치인데 올라갈 때 이제 그 캔들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기준에 상승장악 확인형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리고 내려올 때 기준은 거래가 밀려 내려올 땐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프로그램 뭐 크지도 않은 물량의 기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수급이 전체적으로 뭐 거래 터지고 양봉인 기준에서는 지속적인 매수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 수반돼 있는 흐름에서는 이제 그 장악형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잡아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 장악 확인형까지. 그리고 앞전 그 거래가 실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립 범위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거래가 뭐 시장에서 아주 완벽하게 터진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이 정도 보면 뭐 중립 범위 23년도 2월 3월경이요. 그리고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에 뭐 예를 든다면 하락인대 확인형 그런 기준점들 그리고 양봉이 떴다 꼬리 달릴 때 우리는 그 양봉이 떴다 꼬리 달리는 저런 그 기준점의 흐름 그 자리에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의 해석 이런 부분까지 같이 놓고 해설하고 들여다보는 거죠. 거래는 상관없어요. 밀려 내려올 때는
대신에 이제 밀려 내려오고 나서 거래 상관없다라는 건 뭐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라든가 전체 시장의 영향 때문에 밀린 것이냐 뭐 이런 해석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는 가급적이면 저 꼬리 부분을 감싸 안고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다음 월봉 기준에 갭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추이 추세 강화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 중립적인 범위의 장악형, 거래가 없는 흐름은 중립적인 범위의 장악형으로, 그리고 거래가 없는 하락 추세 기준에서는 뭐 거래가 없더라도 추이 추세를 인정하는 기준, 그리고 거래만 뭐 수반된다면야 뭐 어떤 흐름에서든 신뢰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월봉 기준에 이번 주에 흐름이 당연히 좀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4만 원 위쪽의 꼬리 부분은 대부분 다 감싸 안고 돌릴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부분도 터져야 돼요. 월등하게 거래 대금은 좀 월등하게 터지는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부분도 월봉상에 갭이 월등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주면 돌파 갭의 기준의 흐름 범위도 가져갈 수 있다. 그 갭이 만약에 형성됐다라는 가정했을 때는 앞부분의 갭라인 부분하고 지금의 이제 갭라인 부분, 그러니까 3만 원 선에서 이제 갭이 한번 발생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의 목표치만 놓고 잡아도 일단 월봉 기준에서의 목표치는 상당히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만 5천 원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4월달 첫 거래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이제 갭이 좀 나와준다면 목표 주가는 크게 상향할 수 있죠. 그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 차트 좀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월봉 차트를 제가 지금 제 쪽에서 올려놓을까요? 뭐냐면 이제 월봉 차트를 올려주면 PPT에 넣어서 목표 주가 기존 거에서 가져다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매번 얘기해도 뭐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뭐 제가 일선도 딸리는데 뭐 제가 기준 잡아서 제가 올려놔 버리죠.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월봉 기준에 오늘까지 기준이 25일자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돌파 갭의 목표는 5만 5천 원 그대로 설정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서버 일시적인 문제 발생했습니다. 컴퓨터에서 그림을 삽입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또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뚫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뚫지를 못하고, 뚫지를 않는 거죠. 뚫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도 뚫지를 않고 뭐 열에 분명히 될 텐데 밑에 잡아가는 쪽이 야 우리는 밑에 실컷 잡고 조금 있다가 뭐 윤정돈에서 사면은 우리가 던지자, 이게 아니잖아요. 메이저들은 본인들이 이제 샀으면은 아예 뭐 중장기로 가져가는 그 추이 추세도 있지만,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어온 쪽의 기준이라면 본인들이 이제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뭐 잡아간 쪽이 있는 만큼 충분히 뭐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메이저들의 흐름을 바탕으로 목표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아직 시기가 아닌 걸로 그들이 판단하는 건지 딱 매수만 하고 계속 하여가 멈춰져 있습니다. 멈춰져 있고, 우리는 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손바뀜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뭐 기다리면서 대처하면은 우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 한미반도체 좀 많이 미끄러지는데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PPT가 나오면 바로 이제 또 진행을 할 거고, 영상 녹화를. 그리고 한미반도체 매수를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수급 부분이 프로그램 쪽에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와줬을 때 그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HLB는 뭐 금요일 날 밑에서 정리가 됐는데, 예? 밑에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주가가 강세를 띈다고 무조건 못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20만 주 정도만 들어오면은 뭐 추이 추세 매매로 또 변동성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아놨으니까 19만 2천 주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뭐 매수 지금부터 해서 잡아가도 무리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11만 7천 원대 정도까지 눌리면 그때 기준을 잡던 하고요. 그리고 하여간에 뭐 이수 페타시스는 일단은 월봉을 잘라서 올려드렸어요. 참조하시고, 그 찔끔찔끔의 물량 28,000주에서 또 한 3,000주 나오면서 38,000원 공부 하여간에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도 그대로 넘길지 아니면 뭐 오늘은 오후장이든 뭐 마감 때든 한번 들어 올릴지, 여기서는 하방을 잡고 계속 물량은 받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에 있어서나 또 일봉의 수급 범위, 일봉의 수급 범위, 주봉에서 수급을 바꿀까요? 주봉에서 수급 범위가 손바뀜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단타를 치고 나갔다 이런 개념보다도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설정 일평 지표 설정에 개인 누적 순매수, 그래서 일단은 개인 누적 수급이 물량을 한 5% 정도 뺏겼어요. 5%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뭐 또 상장 주식수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이 그렇게 월등하지도 않아요. 뭐 40%면은 그 시가총액 규모로 놓고 따졌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규모이긴 한데, 시가총액 규모로 따졌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대주 지분이 높거나 그렇진 않죠. 뭐 적절합니다. 39.42%.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좀 제한적이죠. 5% 들어왔다고 해서 뭐 흥분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까지는 일단 아닙니다. 일단은 주봉의 기준에서도 충분하게 23년 7월 고점부터로 이제 설정을 잡으면 충분히 이 지금의 위치라면 뭐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 해석을 긍정적으로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너무 먼 기간을 놓고 잡기는 그렇고 1월 22일 이후에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굵은 물량들을 중간중간에 잡아 들어왔단 말이에요. 굵은 물량들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눌리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손바뀜은 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고, 요 가격에서는 계속 받아가는 쪽 계속 받아가는 거고, 던지는 쪽도 개장 초에 뭐 37,500원까지 물량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변동성을 준 그 흐름의 기준에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 그런
뭐 차익 실현은 뭐든 그런 기준에 그러면 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놓고 보시고 누적 수급 범위에 1월 이후로 기준을 잡을 것 같으면은 요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차트를 자르기도 뭐 이렇게 당겨서 자를게요. 아예 앞전 고점보다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 기준에서 주간 단위에서 아까 월봉의 기준이 아닌 월간 단위에서 이제 쉬어간다는 흐름보다도 주봉 기준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이제 갭은 만들어 놨으니까 거래는 없더라도 갭은 만들어 놨으니까 39,200원이 일단 주봉 월봉의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 기준에서의 고점 라인의 기준 그 흐름이 사상 최대치 고점은 뭐 작년 7월인 거고 이번 기준에서는 요 기준 4주 전 그러니까 3월 초순 그때 이제 기준에 꼬리가 달려 있긴 합니다만 몸통의 기준에서는 39,200원. 그러니까 이번 주의 기준에 뭐 몸통만 놓고 볼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합산을 해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간 단위 거래량은 앞전에 3월 초에 터졌던 그 거래는 무조건 터져줘야 되는 게 옳죠. 그렇게 해서 일 기준에 6천만 주가 터져야 돼. 쉽냐 이거지. 최소 범위 4천만 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1,500만 주 이상씩 뭐 1,700만 주 이렇게 터졌던 종목이라서 1,770만 주 뭐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래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이상. 그래야만 거래가 실리고 전체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종목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의 확장 뭐 이런 부분을 기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 갭이 뭐 월요일 날 오늘 살짝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일단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장중에 이제 뭐 적은 거래량에 살짝 내려온다 할지라도 크게 의미 부여할 그 흐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 갭에 대해서의 이제 돌파 갭이 되죠. 돌파 갭 급진 갭부터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돌파 갭의 1차적인 그 기준치는 직전 저점 의미 있는 직전 저점 뭐 그런 기준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 3만 원 500원 뭐그 기준을 잡게 된다면 9,000원이니까 48,000원 거의 뭐 5만 원 수준을 잡더라도 뭐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를 5만 원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단까지의 기준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최대 폭의 기준 26,000원 또 저쪽 밑에 갭의 기준 37,000원 그럼 뭐 2만 원 정도 5만 5천 원 6만 원 뭐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봉 단위의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의 목표치 설정 범위도 기존에 이제 그 교육자를 받으신 것처럼 아름아름 뭐 기준 잡아서 들여다보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슈팅을 줄 거냐 아니면 뭐 지금 4주 차죠. 그 가격 기준으로 요 종가 수준에서의 움직임은 4주 차인데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쉬고 다음 달에 슈팅을 줄 거냐 조금 전에 월봉 잡아드린 그 기준에서처럼 다음 달에 이제 거래를 터뜨리고 쭉 뻗어 올라갈 거냐 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매집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처럼의 찔끔찔끔 손바뀜 뭐 0.3% 그러니까 금요일 날 수급 범위가 17만 5천 주 들어왔으니까 0.25? 그 전날도 20만 주 그러면 이틀 합쳐서 37만 주 38만 주 정도 되면은 0.6%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급 말고 급격하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수베타시스의
주봉 월봉 단위의 이제 흐름을 설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기준에서 또 앞으로 내일 기준이든 그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보시는 기준은 현재가 창의 양쪽에 매수 매도가 다 박혔어요. 이런 경우도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양쪽 다 박혀 있는데 위로도 안 쓰고 밑으로도 던지는 물량도 없고. 근데 이 자락에서 계속 맴돌면서 일단은 뭐 누적적으로 수급은 가져간 상황이고, 그죠? 누적적으로 수급은 가져갔잖아요. 19, 20일 날 잠깐 매도가 있었지만은 기간 조금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 쪽에 100만 주 단위 매수 이후에 이제 정체 상태에서 뭐 수요일 목요일 매수를 또 해줬고,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거래 터트리고, 예를 들면 뭐 동신 세미캠처럼 조정폭이 좀 깊게 형성된 게 아니라 바로바로 뭐 눌림목 이후에 수급 개선폭이 다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5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었지만은 기관 쪽에서 충분히 받아가고, 외국인도 막 집어 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제한적인 매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쪽 매도 대비해서 뭐 소폭의 강세를 띄는 거는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기간 쪽의 매수와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매수로 전환이 돼서 양쪽 다 뭐 쌍끌이의 기준이 잡힌다면 가장 좋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이수 페타시스는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를 지금 당장의 기준에 설정하기는 어려워요. 거래가 안 터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래가 안 터진 상태에 손바뀜이나 누적적인 수급이나 지금 최근의 분위기, 모멘텀을 계속 내주는 그 흐름을 바탕으로 진입 설정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 변동성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가 빵 터질 때 한 2% 정도 위에서 사면 어때? 1, 2% 위에서 사면 어떠냐 이거죠. 고점이 뚫리는 거 38,500원이라도 지난주 고점이라도 뚫어주고, 뚫게 되면은 무조건 거래는 프로그램 쪽이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돼서 움직이면 그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1, 2%. 왜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뚫려서 움직임이 나오면 또 직전 고점 이제 42,55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또 43,300원 52주 신고가 열려 있으니까 그때 뚫릴 때 따라붙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동성 매매가 아닌 추이 추세 매매는 이 정도에서 뭐 들여다보시더라도 뭐 크게 무리 수는 없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당장 마감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의 이수 페타시스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급하고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보고 슈팅 나올 때를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최장의 시간이 걸린다면은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글쎄 주간 단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의 동영상 부분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 링크도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링크도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 7분짜리 이거 영상 삭제해버리세요.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 잠깐 올려놨다가 이 7분짜리 기준에서는 바로 꺼버렸기 때문에 그거 삭제해버리시고, 그리고 뭐 HLB 전략 금요일 날은 뭐 금요일 날대로 음봉 떨어질, 개파락에 음봉 떨어질 때는 뭐 정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돌릴 때에 갈등을 해서 좀 편입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법했는데, 오늘 매수 사인 아무래도 나갈 거예요. 수급이 일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사인 나가고, 그리고 뭐 다시 설정 기준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강연의 부분, 메인 화면에 강연의 부분 넣어주셔야죠. 시간이 4월 13일이니까 자리는 몇 좌석 없어요. 이번에 이제 10분 전후 정도
좀 15분까지는 최대 오실 수는 있는데 10분 전후 정도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러고 나서 메인 화면에 강연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워야 될 거 뭐 지워도 상관없어요. 봐가지고 지우세요. 지울 거. 메인 화면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설정 잡으셔갖고 지울 만한 거 지우세요. 이게 언제적 KBS인데 이걸 지금도 있어. 지우라고 해갖고 날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그 설정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수베타시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